경찰 위성을 성공한 날 경축연 장소 사진인데 주애가 일단 리설주보다 엄마보다 아빠인 김정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앉았다. 아니 심지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가운데. 예. 와,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는데 같이 듣네요. 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진은 다리잠바에 선글라스까지 딱 쓰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여장군의 포스가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희 씨가 전공이 아동 가족학이죠? 네, 맞아요. 어린이랑 미사일 쏘고 그런데 같이 가면 안 돼요. 교육적으로는 그렇게 올바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1년 사이에 정말 주애가 훅 큰 느낌이라서 깜짝 놀랐고 컸어. 그 옷차림이나 풍기는 뉘앙스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만약 아기 같은 모습도 있었다면 지금은 저는 이렇게 부부 같은 느낌이 날 때 리설주 아니야? 라고 느꼈을 맞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위기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옷차림에서나 어떤 사진에서의 포즈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아직 김정은 체제가 그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대놓고 전면에 등장하는 거 이거 이례적인 행보 아닙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1대, 2대, 2대 김정일한테 넘어갈 때, 김정일에서 김정은 넘어갈 때도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주애가 나올 때 옷 입은 거 보면 거의 엄마 스타일 닮았어. 약간 뭐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딸하고 나왔다. 그런데 이게 행보가 점차 군대 행보로 많이 나오고 미사일 같은 데 나오고 막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데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 공군절 명절 행사장에 간 사진 오늘도 제가 몇 번을 사무실에서 보고 왔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가죽 옷, 가죽 비슷한 느낌의 선글라스 딱 끼고 나타난 거 보면 저건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발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다 모든 게 섣부른 분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군사 강국, 우주 강국 건설에 어린 딸이 같이 힘을 보태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의 결정타는 호칭이에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 호칭이 심상치 않은 호칭이고 이거 뭐 후계자 아니야? 라는 후계자설에 강력한 힘을 사실은 보태주고 있는 이 호칭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정부의 분석의 뉘앙스가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예.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김주애 딸 아이가 후계자일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가능성 제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보기관의 뉘앙스를 보면 김주애 후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 분석하고 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요. 여기에 후계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 호칭 보도 이후에 여러 언론과 정보기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후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이 사진이 권력 구도를 분석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 경찰 위성을 성공한 날 경축연 장소 사진인데 주애가 일단 리설주보다 엄마보다 아빠인 김정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앉았다. 아니 심지어 전체 구도에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가운데. 예. 와. 담배도 라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와요. 김정은은 뭐 지금 아무 생각 없어. 엄청 신나 있는 약간 취하신 거 있고 와인도 한 잔 있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김정은의 위치를 보면 좌덕훈 우주애.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애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이 사진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사진을 좀 더 넓게 보면 대박이다. 김여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참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때 김여정과 김정은이 북한이라는 권력을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정보기관 관계자의 국회 보고가 있어서 그때 김여정을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그랬던 김여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밀려도 한참 밀려있다. 주애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김여정의 위치와 김여정의 위상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든 게 명백히 사실이 됐죠. 그러네요. 네, 제 생각에도 이번에 또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과 간부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있는데 같이 듣네요. 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간섭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진은 저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준다고 봐요. 그래서 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밑밥 작업을 깔고 있고 또 영향력을 키워주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진 정말 일단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 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란 말이죠. 네. 근데 군사위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목숨 걸고 있는 게 핵무기잖아요. 그것의 완성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핵탄두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바로 이제 발사체였어요. 미사일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윤희되어 줄 정찰위성. 그러니까 결국은 정찰위성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까요? 완성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축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거기에 김주애가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은 그저 그냥 뭐 아빠는 행사에 딸이 따라 나온 정도는 분명히 아닌 거고. 그렇죠. 이거 뭐 정권 차원의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있으면 인민회의 나오겠네. 나올 수도 있죠. 좀 아니 이게 연설하겠어요. 얘가 같은 우스갯소리인데 김진 기자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 무섭잖아.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진짜 지금.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주애를 후계자로 북한도 염두하고 있거나 주애 앞에 이전에 아무도 없거나. 이 김정은의 첫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추측할 만한 정황들은 있었지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김주애라고 불리는 그 딸 밑에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나 그 성별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위에 아들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딸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 얘기 못 들었대요. Beginning of September 2013, when we first, that's where we saw her and we spent the 우리는 weekend. 2013년 9월 초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를 함께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의 딸을 안아보고 그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주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스위스 그 유학 시절 단짝 친구도 단짝 친구, 네, 그렇고 그리고 그 로드먼 매니저 그분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뭐 아들의 실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2013년에 루드먼이 그 김정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거니까 그때 첫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3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치. 굳이 숨길 이유도. 그렇죠. 그 전 친구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를 밝히면서 이미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그러네. 결정타는 이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주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그 장면. 바로 지난해 11월 18일 주애 첫 데뷔 무대고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애 뒤에 있는 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뭐야 이게. 시험 발사 현장에 애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진짜 안 어울리는 그림이네요. 안 어울리는 사진만 그림이야. 봤을 아니, 때는 완벽한 부녀 사진. 바닷가 거닐고 있는데 예. 미사일. 퓰리처상 수상장을 받지만 야. 이런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아동학에서도 예. 그런 사진이야. 이게 사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어야 하는데 우리 매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매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을 저 흰색 패딩을 입고 나온 주애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 장면이 평양 순안공항 비행장 활주로기 때문에 이제 민항기가 다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저렇게 들어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처음 데리고 나왔을 때만 해도 후계자 이런 거는 뭐 꿈에도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딸바보 아버지의 그냥 행동이거나
아니면 김정은이가 저 미사일을 쏜 다음에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세대의 어떤 대표 주자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온 정도로만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 그때 했었죠. 저 좀 그로테스크 하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요. 그 10살짜리가 뭐 바비 인형이나 그렇지. 꼽장난을 가지고 놀아야지 저 거대한 미사일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게 그로테스크 하거든요. 사실 이상하고 이상한데 근데 주애를 봤을 때 정말 다르다고 느꼈던 게 과거에 김여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평양 공주, 뭐 장군님께서 사랑하는 딸, 공주라고 표현을 했지 그 사람한테 이런 존칭을 써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고작 10살 난 애를 저런 미사일 그런 거 보여주고 존경하는까지 표시했다는 건 정말 그냥 딸로 본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의 이미지를 새기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지금 살인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슨 대화를 할지 저거 궁금해요. 아니 애한테 말이 돼? 야 이거 한 방이면 10만 명이 죽을 수 있어. 50만 명이 한 방에 날아가. 와 이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게 주애가 등장함으로써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 어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나올 그 첫째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도입부를 만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이른바 까메오설이에요. 그렇죠. 진짜는 따로 있고 주애는 까메오다. 저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지금도 사실 아니 후계자는 따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나 한켠에 있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결정적인 일이 있었냐면 야 이거를 우표로 만들어 버려요. 표까지. 딸을 공개하는 데까지는 오케이인데 전날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김주애 전용 우표를 만든 겁니다. 저게 실제 우표예요?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예요. 기념 우표. 웃긴 건 시리즈가 나왔네요.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김정은 백두혈통 일가를 주인공으로 한 우표 발행은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무리 김정은이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주애를 주인공으로 한 우표,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 이거는 그냥 까메오가 아닌데? 라는 추측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표까지 갔으면 거의 다 간 거예요. 저거 다음이 집회거든. 그러니까. 집회까지 우표까지 갔으면 한 7월 간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리만 감독님들은 그냥 계속 개나발이나 붉은지였더니 전혀 눈치가 없는 건 아니구만 그래. 그래요? 사실 맞아 얘기 좀 해봐. 내래 이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 기분을 안 맺까? 나를 쏙 닮은 우리 주애와 손을 꼭 잡고 우리 북조선의 위대한 미사일이 성공한 순간 그 감격적인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우표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형 액자로 만들어서 제 머리맡에 올려놓고 항상 제가 보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 딸이. 딸 싫습니까? 아니 좋은데 중3 돼봐. 10살이라 가능하구나. 사실 이제 우표 발행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갖죠. 특히 우리는 요즘 약간 우표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편이 안 하니까 떨어졌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표. 우리가 한 80년대, 90년대 우표에 열광하던 많이 모았죠. 네,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우표 발행은 약과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 18일 김정은이 딸을 처음 데리고 나타난 11월 18일을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처음 나타났어요? 데뷔잖아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명절이 된 거예요, 이날이.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득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김주애가 나중에 진짜 후계자가 된다면 또 지도자가 된다면 11월 18일 전화를 아마 미사일 발전 ICBM을
현지 지도한 날로 아마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기념일이 됨으로써 전날을 얘기하려면 매번 저 주애가 등장했던 거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전술 무기와 함께 주애를 이제 동급으로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수령을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국정을 관여하는 이런 또 군사무기 발전에 기여한. 사실 그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잖아요. 10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길이길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이 등장했을 때도 저런 기념일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주의 첫 등장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건 김정은이 어마어마하게 주애를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살일 것 같아요. 10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 아니 미사일 쏜 게 너무 좋아서 미사일 공업절을 기념한 건데 공교롭게 그냥 주애가 그날 등장한 거겠지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런 날이 주애 때문에 기념일로 정했다고 하기엔 조선 천년 역사에 한 건도 없었다니까 공감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묘해요. 왜? 왜냐면 2021년 11월 29일 그러니까 이 미사일 공업절 1년 전에 북한이 이미 화성 15형 발사한 날을 로켓 공업절로 지정해서 기념일을 삼았어요. 어머. 그런데 이걸 굳이 1년 뒤 달력이 나왔잖아요. 달력에서 이 로켓 공업절 삭제. 그리고 주애가 등장한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합니다. 삭제하고요? 삭제하고. 국가기념일을 그냥. 이게 대단한 팩트인데 어차피 독인 개긴이에요. 로켓 기념일이든 미사일 공업절이든 그 차이는 그치. 주애가 있고 없고 차이. 맞아요. 없는 건 기념일에서 지우고 주애가 첫 등장한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첫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야, 이 주애를 왕세녀로 책봉하는 큰 그림이 아니겠느냐라는 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하나의 팩트이죠. 근데 김정은도 사실 이번에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잘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박자가 안 맞은 게 있어요. 뭐가요? 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도 김주애가 등장한 1년을 맞춰가지고 미사일 공업절로 하고 그날 즈음해가지고 정찰 위성이나 뭘 쏴가지고 대대적으로 축하 분위기를 만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5월, 8월에 실패하고 9월 13일 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가서 푸틴하고 군사기술 주세요, 정찰위성 기술 주세요 해가지고 막 밤을 낮을 삼아 정소리요란하게 뭐를 만들었을 텐데 그 날짜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건 눈치 못 채셨어요? 뭐요? 그 정찰위성 발사했다고 다 이렇게 티 입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네. 11월 23일인데 다 반팔 티를 입고 나왔잖아요. 아, 그러네. 뭐가 이상하죠? 원래 더웠어야 되는데. 뭐가 급했던 거예요. 여름쯤에 반팔 입어도 될 시기에 발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다 마크까지 맞추고 이랬는데 뭐가 급히 해가지고 쏘아 올리고 성공하다 보니까 긴팔 맞추지 못하고 11월 23일이면 북한도 정말 썰렁할 텐데 반팔 입고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앉아있잖아요. 그래, 반팔로 맞춰놨네.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한 게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김주애가 둘째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김주애가 과거 김정은처럼 승부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도 강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질이고 그 다음이 성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수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보고하고 있고. 박수 치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요, 김주애는. 이렇게 의식에도 의례에도 적응이 돼 있어.
대민 행사에도 이제 주애를 데려갔죠. 남은 게 뭡니까? 군사, 대민, 외교. 외교적인 행사에서 주애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과목별로 후기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요? 예. 특히 이제 외교 무대로 김주애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와 관련된 영상이 하나 입수됐는데 지난 5월 영상인데 러시아 전승절을 맞이해서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김정은이 찾아간 자리예요. 특히 김정은이 축하 연설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굉장히 혈맹을 강조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누굴 데려갔다? 김주애를 데려갔다. 전승절. 아, 여기 딸을 데려가요? 오, 공식 얘기하네. 뒤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도 따라가죠. 외교 행사니까. 보면은 주애가 지금 러시아 대사랑 간단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인맥 만들어 주기잖아요. 후계자 수업이죠. 엄마 너 왜 저러냐? 손은 꼭 잡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 외교 무대기니까 외무상인 최선희 외무상이 뒤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원상 갈마지고 관광 때는 가족적인 이벤트니까 리설주가 뒤에서 보좌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군 행사 관련될 때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뭐 김여정이나 아니면 군 수뇌부가 보좌를 했고, 외교 행보니까 최선희 외무상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김주애의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는 이 교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네. 류현 대사님,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이게 있나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전에 지금 김종일이가 어렸을 때 한 1965년 4월에 김종일이가 김일성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문했냐면 65년 4월에 수카르노 대통령이 초청에 따라서 김일성이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든요. 그때 김종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금방 졸업하고 당주학위원회에서 사업 시작했던 때입니다. 네. 그러다 나니까 수행원으로서 같이 동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외교 무대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수행원처럼 뒤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김종일이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후계자로 이제 낙점이 되기 전까지 자기 자식들을 공식 속상에 절대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에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딱 포스트 레이디처럼 이제 김주애를 계속 손잡고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좀 우리가 좀 남다른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러시아 대사랑 김정은은 한 번 이렇게 포옹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김주애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포옹했거든요. 그럼 뭐 차이가 있어요? 아, 이게 구소련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사회주의법, 그 사회주의식 이제 포옹법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저 구소련에서는 이제 남자들끼리라도 특히 지도자는 키스를 해요. 여기다. 볼에다가 뽀뽀 세 번. 실제로 해야지. 남자와 남자가 키스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입술끼리요? 입과 입으로. 그 브레즈네프와 호네커 사이에 진짜 키스라는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어색할 것 같은데? 저기요, 왜 그러십니까? 저랑 하시죠. 저기요. 교부제로. 제가 아무리 남성 호르몬이 떨어졌어도. 관광하기 거부하시네. 그래가지고 그 동북권에서는 거기 소련식 키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오래 뽀뽀하는 거는 진짜 사회주의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방금 김주애도 이 인사를 했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4세대 지도자를 우리 러시아가 인정한다는 사인으로도 확대 해석이 가능한다 이거죠. 단순한 딸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게 뭔가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있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저 자리가 이제 그냥 보통 그냥 대사관에 간 게 아니라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전승을 거둔 그 80주년에 김정은이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지를 못했잖아요, 전승절인데. 그러니까 그 대신해서 대사관을 찾은 자리에 딸 주애를 데리고 갔다는 게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게다가 북한 매체에서 이날 김주애를 호칭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이렇게 지칭하면서 예전보다 호칭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네. 기존 2022년
화성 17형 발사 때 김주혜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사랑하는 자제분 호칭을 썼고 이후에는 존경하는 자제분,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높이 줬더니 예, 최근에는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성별을 언급하면서 이제 선택된 인물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샛별이라는 건 사실 정말 그 아무한테나 쓰는 허칭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김일성이한테 한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김주혜한테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는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허칭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별 동지라고 불렀어요, 김일성이를. 아니 근데 김주혜가 너무 바쁜데요? 진짜 바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외교 행사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지난 6월 29일에 북러 신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러시아의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올가 류비모바 문화부 장관이 북한을 찾아서 접견한 자리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김정은은 어김없이 누굴 데려왔다? 김주혜를 데려갔어요. 자, 이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최순희 외무상을 외교 행사 때 데려가잖아요. 근데 김주혜가 아마도 이제 성인이 될 때, 그게 아마 이제 20살이겠죠. 지금 13살이니까 7년 뒤. 7년 뒤에도 외무상은 최순희가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때는 김정은이 성인이 된 김주혜에게 이번엔 네가 나 대신 러시아에 다녀와라.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와라. 했을 때 그때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성인이 된 김주혜를 보좌해서 아버지 없이 김주혜가 단독으로 이제 해외에 외교 순방을 할 날도 곧 한 7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린 김여정이 대한민국에 왔었으니까. 왔었죠.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어찌됐건 이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행사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김주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엇갈린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확실한 후계 구도다. 아니다. 이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데요. 심지어 외교 무대까지 이제 동행을 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의 해석들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후계 수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건? 이 정도면? 지금은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하고 그다음 구축함 진수하고 군수공장 가고 이런 것도 국방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승절 가고 외교란 말이죠. 그다음에 사람들 인민 대중 앞에 나타나고 민생을 챙기는 거고 전방위적이고 퍼스트 레이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게 사실상은 퍼스트 레이디가 있잖아요, 리설주가. 그런데 왜 리설주를 빼고 김주혜를 그 자리에 넣었을까? 이거는 후계자 수업이고 지금 12살밖에 안 됐단 말이죠. 지금 12살밖에 안 됐으면 현안에 대한 파악이라는 걸 못해요. 외교 현안, 국방 현안, 민생 현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태 속에서 후계자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의전이거든요. 의전이고 의전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민 대중 앞에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우리가 3년 전만 해도 처음에 나타났을 때 굉장히 뜨악했잖아요. 저 뭐야? 라고 했는데 벌써 3년 딱 지났는데 키도 굉장히 성인만큼 컸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3년, 4년만 딱 되면은 그때 사람들한테 다 납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 이제 김주혜가 후계자라는 사실은 뭐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이제 공통으로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에도 이미 그렇게 보고를 했고 국정원이 공개는 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단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뭐 대북 감청 정보라든가 또 당연하겠지만 미국 CIA가 그러면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러시아 대사관에 CIA가 스파이 한 사람 없겠습니까? 다 그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런 게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이 왜 이렇게 어린애를 내세워가지고 이럴까? 이거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그것이 김정은이가 자기가 후계자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북한 사회인데 이게 김주혜로 넘어간다 하게 되면 아직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게 혈통이 완전히 존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뭐 리씨 혹은 무슨 뭐 최씨로 이제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일성이 할아버지가 개축한 주체의 혁명 위협이 쭉 내려오다가 김정은이 돼서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통성에서도 조금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원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후계자를 일찍 선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미래 권력적으로 줄을 대버리거든 사람들이. 어차피 얘는 이 양반은 죽을 것이고 미래 권력이 이쪽이 정해졌다면 이쪽에 줄 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정말 저 죽기 직전에 내 다음 권력자는 얘다라고 지목을 하고 죽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 김주애가 지금 만약에 후계자가 맞다고 하면은 어릴 적부터 지금 노출시키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노출을 시켜가지고 아니 기정사실화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생존을 한다. 그러면 김주애가 20대 초반이 될 거거든요. 이때까지는 내가 후원자가 돼가지고 얘를 정말로 진정한 후계자로 내가 만들어주고 난 죽겠다라는 아빠로서의 그런 뭐 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빠로서. 김정은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거듭날 때도 막 숨을 할딱할딱거리거든요. 그 비만에다가 술, 담배, 그 다음에 공식 장면에서 보잖아요. 아니 실내에서도 담배 피더라고요. 공연 보면서. 완전 골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41살이거든요. 20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근데 20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20년을 과연 살 수 있을까? 20년이면 아까 12를 한번 더해봐요. 주애가 40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북한 정권으로서부터 굉장히 큰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에서 만약에 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건 김정은의 뜻이기도 하고 노동당 전체의 위기관리 시스템에서 일찍부터 후계자 시스템을 갖다 가동하고 있는 거고 벌써 우리도 달라졌잖아요. 3년 전과 지금 3년 후 고작 3년밖에 안 흘렀는데 벌써 달라졌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후계 구도가 맞다고 봐요.